3강 시작하겠습니다. 1번이고요. 지금 반응 두 가지가 나와 있고 가를 보시면 지금 A의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H가 오른쪽에 H2밖에 없기 때문에 A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은 CO2의 지금 개수가 B인데 지금 탄소가 CO3, CaCO3에 밖에 없기 때문에 B는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X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왼쪽 반응물과 생성물을 비교했을 때 H2가 없기 때문에 H2가 X가 됩니다. 자, 옳은 것만을 지금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 A 더하기 B는 3 맞고요. 니은 X는 H2O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디귿 가와 나에서 1몰 농도의 HCl 100ml를 모두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기체의 양은 0.05몰로 같다. 자, 지금 1몰 농도의 100ml면 지금 100ml 다시 써서 0.1몰이 반응한다는 얘긴데 지금 가와 나에서 모두 물어봤으니까 가에서는 지금 0.1몰의 HCl이 반응하면 개수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0.05몰 반응하는 거는 가에서 맞고요. 나에서도 지금 개수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0.05몰이 맞습니다. 디귿도 맞는 내용이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 베이킹 파우더의 역할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일단은 탄산수 나트륨이 열분해되는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화학 반응식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물 적어 주시고요.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반응물에 나트륨이 하나밖에 없고 생성물에 나트륨이 두 개 있으니까 앞쪽에다가 2를 적어 주시면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이걸로 된 거고요. 문제에서 지금 탄산수 나트륨이 8.4g이 모두 열분해 될 때 생성물에 대한 설명이니까 일단은 탄산수 나트륨의 화학식 양을 알아야 되는데 84라고 나와 있고 8.4g은 결국 84에서 10분의 1이 된 거니까 0.1몰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기억에서 H2의 양은 0.05몰이다. 개수비가 지금 2대 1이기 때문에 0.05몰 맞습니다. 니은 탄산나트륨의 질량은 10.6g이다. 탄산나트륨도 0.05몰이 생성되는 건데 106에다가 20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10.6이 아닙니다. 5.3g이겠죠. 그 다음에 디귿 CO2의 부피는 T도씨 1atm에서 1.2L이다. 지금 문제 마지막 조건에서 T도씨 1atm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4L라고 했기 때문에 CO2의 부피는 0.05몰에 해당하는 1.2L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3번 보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A와 B가 반응하고 C와 D가 생성되는 반응에 대한 자료라고 하고요. 첫 번째 자료에서는 화학 반응식을 주어줬고 두 번째 자료에서는 A가 11g 반응했을 때 C는 7.5g이 생성되고 D는 8g이 생성됐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질량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응한 B는 4.5g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에서는 분자량 B가 B 대 C가 1대 10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자량 B이기 때문에 실제 값이 아니다 라고 짚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거를 우리가 풀기 쉽게 B 대 C를 4.5 대 45라고 새롭게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곱하기 4.5를 해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게 되면 반응한 B 4.5g은 1몰이 되고 생성된 7.5g C는 6분의 1몰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B가 X 대 1이기 때문에 6분의 1몰이라고 하는 이 값이 X분의 1몰인 것이고 따라서 X는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고 기억 반응물의 반응 질량 B는 A 대 B는 22 대 9이다. 11대 4.5기 때문에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분자량 B는 A 대 C가 11대 45이다. 자, 지금 4.5가 B 1몰인데 A의 개수도 X로 똑같기 때문에 11g도 1몰이 됩니다. 자, 그래서
11대 45, 니은 맞는 내용입니다. 딕은 x는 2가 아니고 6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은 산화철로부터 철을 얻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해서 가나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개수를 먼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부터 보시면 철이 2개 있는데 생성물은 B개이기 때문에 B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가 이미 반응물에 3개가 존재하는데 탄소의 개수와 산소의 개수가 같으려면 A는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 보겠습니다. 철이 3개 있는데 지금 Y개이기 때문에 Y는 3이 되는 거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산소가 4개 있는데 탄소와 산소와 개수가 같으려면 X는 4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를 푸실 때 뭐 연립방정식을 푸셔도 좋지만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구했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푸시려면 가번에서는 반응물에서 3 더하기 A가 생성물에서 2A가 돼야 된다. 이거를 푸시면 되는 거고, 나에서는 4 더하기 X가 2X다. 이거를 푸시면 됩니다. 자,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했는데 기억에서 X는 2B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에서 1kg의 철을 얻을 때 발생하는 CO2의 몰비는 가대 나가 9대 8이다. 자, 이거는 1kg라고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뭐 1g당 이런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질량일 때로 봐주시면 되고, 같은 질량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같은 몰수가 생성되었을 때로 볼 수가 있고, 지금 가에서는 철의 개수가 2가 되고 나에서는 철의 개수가 3이 되는데 이거를 통일해서 6이 생성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에서는 철이 6몰 생성되려면 산화철이 3몰 반응해야 되는 거고, 나에서는 철이 6몰 생성되려면 산화철이 2몰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성되는 CO2의 몰수를 보게 되면 가에서는 6이 되고 나에서는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도 1kg의 철을 얻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같은 질량, 같은 몰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필요한 산화철의 질량이라고 했는데 산화철로 통일하니까 질량을 몰수로 보시게 되면 가는 3몰 필요했고 나는 2몰 필요했으니까 디귿도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 A와 B가 지금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고요. 강철 용기랑 실린더에 X랑 Y가 각각 들어있고 A와 B 중 하나이면서 분자량은 A가 B보다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자료를 보시게 되면 X는 3V리터에 1ATM이고 Y는 V리터에 피스톤에 지금 1ATM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1ATM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마지막에 보시면 온도와 압력의 일정화 나와 있으니까 온도 또한 똑같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피비가 3V 대 V니까 3대 1인 걸 알 수 있고, 이것은 몰수비가 3대 1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몰수비가 3대 1인데 B는 실제값이 아니니까 우리가 보기 편한 대로 X는 3몰이 존재하고 Y는 1몰이 존재한다 라고 설정해 두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럼 X는 3몰이 3g이니까 1몰일 때는 1g이 되는 거고, Y는 존재가 처음에 1몰이니까 1몰이 2g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분자량 조건이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는 B가 되는 거고 Y는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통해서 화학 반응식을 적게 되면 처음에 B가 3몰 존재했고 A는 1몰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반응을 하게 되면 A는 1몰 다 반응하고 B는 0.5몰 반응해가지고 C는 1몰이 생성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 B는 2.5몰이 남고 C가 1몰이 생성되는 반응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면 지금 강철 용기 속에는 3몰이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린더 속에는 나머지 0.5몰이 들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맨 처음에 y가 존재하는 상황을 봤을 때 1몰이 v리터니까 당연히 0.5몰은 0.5 v리터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몰 농도와 관련된 두 가지 실험이 나와 있고요. 두 가지 실험에서 지금 A의 질량이 미지수로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몰 농도에 관련해서는 식 하나, 몰 농도 곱하기 리터가 몰수가 된다. 이것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고요. 용질의 몰수를 통해서 몰 농도 문제를 다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아주 당연한 거지만 몰 농도 곱하기 밀리리터는 밀리몰이 됩니다. 그냥 처음에 식에서 밀리라는 숫자만 여기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실험에서는 1몰 농도의 A가 100ml 있었는데 그럼 이 속에는 A가 100ml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를 추가적으로 넣고 물을 넣어가지고 1.5몰 농도의 400ml를 만들었는데 이 속에는 600ml의 A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가 Wg이 들어왔을 때 500ml몰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1몰 농도의 Xm몰이니까 이 속에는 Xm몰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EWg은 지금 파란 색깔로 썼던 것처럼 이 속에는 1000ml몰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몰 농도의 400ml는 1200ml몰 농도가 돼서 결국에 Xm몰이라는 값은 200ml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X는 200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고 기억에서 A의 화학식량은 EW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파란 색깔로 썼던 거를 갖고 와 보시면 500ml몰은 0.5몰이 되고 0.5몰이 지금 Wg이니까 두 배를 해주시면 1몰이 되고 1몰은 2Wg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에서 X는 200이다 맞고요. 디귿에서 1과 2에서 만든 두 A를 모두 혼합했을 때 몰 농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혼합을 하시게 되면 전체 용액의 부피는 800ml가 되고 전체에 들어있는 용질은 1800ml몰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워주시면 8분의 18 몰 농도가 되고 이것은 4분의 9 몰 농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정답은 5번이네요. 7번 보겠습니다. 7번 보시면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고요. 이때 B의 개수가 미지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B는 반응 개수이기 때문에 자연수가 되는 거고요. 밑을 보시면은 실험 1과 2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개의 반응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개의 반응물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반응 전에 지금 실험 1에서 한 개 반응물이 A라고 해보겠습니다. 한 개 반응물이 A가 되려면 반응 개수인 B는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이상이 되면 한 개 반응물은 B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기체의 양은 반응 전의 몰수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반응 전의 개수의 합이 2가 되고 반응 후도 2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X를 구해보시면 실험 1에서는 5분의 4가 되고 4는 A의 양이 2몰이었으니까 개수가 1대 2라서 4가 됩니다. 그리고 실험 2에서는 15분의 6이 됩니다. 이 값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 1에서 한 개 반응물은 B가 되고 B 옆에다가 한 개라고 써두겠습니다. 그 다음은 실험 2에서 한 개 반응물을 찾아야 되는데요. 실험 2에서 한 개 반응물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B라고 해둔 상태에서 반응 후에 X를 찾아볼 건데요. 실험 1에서는 C의 양이 B분의 6이 되고 전체 기체의 양에는 C가 존재하니까 B분의 6에다가 남는 A의 몰수가 될 겁니다. 이 친구는 남는 A. 자, 그 다음에 실험 2에서도 마찬가지로 써주게 되면 B가 한 개의 반응물이기 때문에
B분의 24가 생성되고 전체의 기체에는 B분의 24 더하기 세모, 이 친구도 남는 A라고 써두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반응 후에 X와 X로 동일하다는 말은 이 친구들이 1대1로 비율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네모치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비율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친구가 곱하기 4배입니다. 그 말은 1대4의 비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동그라미와 세모가. 자, 근데 중요한 게 여기를 보시면은 반응 전에 A의 양이 2와 3이기 때문에 절대로 1대4라는 비율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반응물은 실험 2에서 A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화학 반응식을 세워보겠습니다. 1번 식에서는 B가 한 개의 반응물이기 때문에 B가 다 반응하고 B분의 3, B분의 6, 그래서 2-3B분의 B분의 6. 실험 2에서는 A가 한 개의 반응물이기 때문에 A가 다 반응하고 3B,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에 맞춰서 X를 구하게 되면 실험 1에서의 X는 2 플러스 B분의 3분의 B분의 6이 되고 실험 2에서는 18-3B분의 6이 됩니다. 이 두 값이 X로 동일하기 때문에 값을 구해보시면 B는 3이 나오고 X는 3분의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한 개 반응물을 찾는 거를 굉장히 좀 오래 한 것 같은데 학생 중에서는 이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A의 양이 실험 1에서 2고 실험 2에서 3이다. 그때 이 친구가 2분의 3배가 됐고 얘는 4배가 됐다. 그러면은 한 개 반응물로서 가능한 게 실험 2에서는 당연히 A가 되고 실험 1에서는 B가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저한테 질문했었는데 화학 1이라는 과목 특성상 센스라고 하는 게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센스를 뒷받침하는 뒷받침하는 제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실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험을 볼 때는 센스가 참 중요하고 평상시에도 중요한 게 맞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7번은 별표를 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8번 보시면은 포도당으로부터 X와 CO2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고요. 개수는 지금 미지수로 설정되어 있고 마지막에 분자당 산소 원자수는 CO2가 X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 말은 X라는 친구는 1몰 분자에 산소가 1개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를 보시면 CO2와 X의 질량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질량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질량 보존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44와 46의 합은 90이 되니까 이 90g을 180g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당 180g이 1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180g이 나눠져서 X 92g, CO2 88g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CO2 88g은 2몰이 되니까 B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O2 2몰이기 때문에 X 속에 이제 남아있는 원자를 파악을 해보면 탄소는 4개고 수소는 12개고 산소는 2개가 됩니다. 자, 근데 위에서 X 1몰에 산소는 1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X라는 친구는 C2H6O 이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적으로 반응계수 A는 2가 되는 거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고 기억에서 B는 3이다 아니고요. 니은에서 X 1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양은 12몰이다. 12몰이 아니라 6몰이니까 틀렸고요.
6몰, 얘는 2. 디귿에서 포도당 9g이 모두 반응할 때 생성되는 X의 양은 0.1몰이다. 9g이니까 180분의 9를 해주면 20분의 1몰이 되고 개수가 1대2니까 X의 양은 10분의 1몰이 됩니다. 그래서 0.1몰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9번 보겠습니다. 9번 보시면은 AB와 B2가 반응해서 X를 생성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반응 전에 8개가 존재하고 있는 피스톤이 있습니다. 이때 8개가 만들어내는 게 4H고 3H가 지금 반응 후에 있는데 X는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3H는 6개가 만들어야 되니까 이 반응 후에는 X가 4개 존재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식을 써보면 A, B와 B2가 반응해서 X가 생성되는데 지금 처음에 존재할 때 4개, 4개니까 반응을 했을 때 다 사라지고 이 친구는 2개가 남으니까 2개가 반응하고 X가 반응 후에 4개니까 4개가 생성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반응 개수가 2대 1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X는 AB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고 기억에서 X의 구성 원자수는 1대2다.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에서 반응 후에 실린더 속 B2분의 X의 양은 2분의 4니까 1이 아니라 2가 됩니다. 자, 디귿에서 실린더 속 단위 부피당 총 원자수는 반응 후가 반응 전의 3분의 4배이다. 자, 단위 부피당 총 원자수. 자, 단위 부피라는 것은 보통은 1mm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부피로 맞춰주려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같은 부피를 4H라고 두겠습니다. 4H라고 두게 되면 반응 전은 그대로 두면 되고 반응 후만 옮겨주면 되니까 3H를 4H로 바꿔주는 거니까 3분의 4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반응 전과 반응 후에서 원자라는 것은 동일하다. 그 말은 우리가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화학 반응식의 원칙이니까 당연히 원자 수는 동일할 텐데 단위 부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서 같은 부피를 맞춰주면서 4H로 설정을 함으로써 반응 후가 3분의 4를 곱해야 되니까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보시면은 농도가 다른 HCl 세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각각 몰 농도가 0.1, 0.2, 0.3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충분한 양의 ZN을 집어넣었을 때 발생하는 H2의 몰비는 가나다가 2대 6대 3이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H2는 HCl에서 있는 수소가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HCl의 몰비가 2대 6대 3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몰 농도와 부피를 곱해서 2대 6대 3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분배를 해주면 당연히 제일 많은 6은 0.3몰 그리고 3부위는 0.1몰 부위는 0.2몰이 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때 온도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반응물의 부피를 달리해서 반응을 완결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험 1과 2의 자료가 밑에 나와 있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부피가 나와 있는데 부피를 몰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1에 대해서 화학 반응식 써주고요. 실험 2에 대해서 화학 반응식 써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전체 기체의 부피가
4가 됐는데 처음에는 2와 3을 더했을 때 5가 존재했고 후에 4가 됐다. 그 말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1이 사라졌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개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 전의 개수의 합에서 반응 후의 개수가 차이가 1이 된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B는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화학 반응식을 세워보면 2, 3, 그리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니까 2가 반응했을 때 1이 반응하고 그러면 0, 2, 2가 돼서 그리고 여기서는 3이 반응할 때 1.5가 반응하니까 0, 0.5 그리고 3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x는 3.5가 되는 거고요. 정답은 1 곱하기 3.5가 돼서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을 보시면은 가에서 지금 100ml에 물 Wg, A 8g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다가 지금 물을 더 넣어서 나번을 만들고 물을 좀 더 넣고 A를 좀 더 넣어서 달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몰농도 문제에서는 항상 용질의 몰수를 따라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물을 더 넣어가지고 1몰 농도를 맞춘 나를 보겠습니다. 이 속에는 A가 200mm몰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가에서 나를 갈 때 물밖에 넣어준 게 없기 때문에 A 8g이라는 게 200mm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다에서 A 4g을 더 넣어줬는데 이 친구는 100mm몰이 돼서 다 속에 존재하는 A는 총 300mm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 Wg이 만들어내는 게 100ml였다면 2분의 W를 더 넣어줬으면 여기는 물이 총 150mm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의 몰 농도는 150ml 분의 300mm몰이 돼서 2가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A의 화학식량은 40이다. 자, 이거는 지금 여기서 8g이 200ml몰이라고 했으니까 8g이 200ml몰이다. 그러면 1몰로 맞춰주면 곱하기 5를 한 거니까 40g이 돼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에서 A 1mm에 들어있는 A의 질량은 가가 나의 2배이다. 자, 가는 지금 100ml 속에 200ml몰이 있고 나는 200ml 속에 200ml몰이 있는데 당연히 가가 나의 2배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좋고 나가 지금 1몰 농도였다면 지금 가는 2몰 농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2배가 됐기 때문입니다. 디귿 다의 몰 농도는 2몰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3점의 1번 보겠습니다.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 나타나 있고요. 이때 반응 전과 후에 모형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단위 부피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위 부피를 같은 부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자기가 설정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반응 전에 이 부피를 단위 부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수가 6개가 있기 때문에 이 모형 한 개가 뭐 V리터를 나타낸다 라고 보고 단위 부피를 6V리터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이 세모, 이 별이 됐을 때 지금 3개가 존재하고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시켜주면 3개 1.5 반응을 해서 1.5가 남고 3개가 생성됐다. 요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반응 후는 4.5개이기 때문에 부피가 4.5V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4.5V는 실제가 되는 거고, 지금 단위 부피로 나타내 줘야 되니까 이 속으로 들어갈 때는 6V 리터에 해당하는 모형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 말은 곱하기 3분의 4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3분의 4를 곱해주면 이 친구는 2가 되고 이 친구는 4가 됩니다. 따라서 이 속에 별은 4개가 존재하는 거고 동그라미는 2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 세 가지 수용액이 나타나 있고요. 세 가지 수용액에서 A, B, C는 각각 수산화나트륨 요소 포도당 중에 하나라고 하고 질량은 W, EW, X라고 합니다. Wg, EWg, Xg. 자, 그러면은 몰농도에서 용질의 몰수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용질의 몰수를 구해보면 30mm몰, 20mm몰, 180mm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A와 B에 대해서 화학식량을 구해보면 A는 1몰일 때 3분의 100W가 되고 B는 1몰일 때 100W가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화학식량의 B가 3대 1이 되기 때문에 A는 요소고 B는 포도당이 되고 자동으로 A는 수산화 나트륨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X를 구하기 위해서 요소의 30mm몰의 질량이 W라고 했으니까 구해보면 요소의 1몰 질량이 60이니까 60에서 1000분의 30을 곱하면 1.8이 나옵니다. 따라서 W는 1.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산화나트륨 Xg을 구하기 위해서 보게 되면 수산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은 40이 되고 40에서 1000분의 180을 곱하게 되면 4 곱하기 1.8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는 4W가 됩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기억에서 A의 화학식량은 3분의 10W다. 아니고요. 3분의 100W고 B는 포도당이다. 맞고요. 디귿에서 X는 4W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고요. B는 반응 계수로 미지수로 설정되어 있고 당연히 자연수가 될 거고요. 밑에 자료를 보시면 반응 전과 후에 질량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전체 기체의 부피가 반응 전과 후가 똑같이 V리터인 걸로 봐서는 반응 전의 개수의 합과 반응 후의 개수의 합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1이 되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질량의 자료를 해석해야 되는데 반응 후에 C가 80이 됐다는 건 A가 B가 더해서 질량이 보존됐다는 말이니까 A는 반응 전에 4가 있었고 따라서 B는 76이 반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반응 후에 B가 6이 남았다면 76이 반응했고 6이 남았다. 그래서 W는 8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화학 반응식을 세워보면 A 더하기 B가 EC가 되는 거고 질량을 써보면 4g, 82g, 4g 반응, 76g 반응, 80g 반응 대 0, 4, 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B와 C가 있을 때 B가 반응한 몰수와 C가 생성된 몰수는 1대2이기 때문에 B 76g과 C 40g은 몰수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C분의 B의 분자량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 두 값을 이용해서 40분의 76으로 계산을 해서 정답이 1.9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CH4랑 O2를 넣고 완전 연소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CH4와 O2를 넣고 완전 연소를 시켰으면 CO2와 H2O가 생성이 될 텐데 개수를 맞추게 되면 반응물의 수소가 4개 있으니까 생성물도 4개가 돼야 돼서 여기다 2를 적어주면 산소가 생성물의 4개가 됐으니까 반응물에서 산소의 개수는 2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모형을 보시게 되면 순서에 상관없이 적어놨다고 하니까 모형에서 뭐가 생성되는지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번을 보게 되면 나번에서는 동그라미와 세모밖에 없기 때문에 나가 실험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성되는 게 이 동그라미 색칠된 것과 별표가 있으니까 이 친구가 생성되는 양을 보시면 나 다음에 다가 되고 그 다음에 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는 동그라미가 색칠 안 된 게 하나가 남고 반응이 종결된 거니까 지금 색칠된 동그라미와 별표의 몰수를 보게 되면 몰수비가 1대 2인 걸로 봐서는 지금 CO2가 색칠된 동그라미가 되고 H2O가 별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반응식을 완결시켜 보면 처음에 3개, 4개 존재하고 있는데 이 3개짜리가 반응 후에 1개가 남았다는 것을 봐서는 1개 반응물이고 따라서 CH4가 색칠 안 된 동그라미, O2가 세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 반응식 써보면 3개, 4개, 4개, 2개 반응하고 2개, 4개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이 완결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해서 별표는 H2O에 해당한다. 맞고요. 니은에서 나는 반응이 완결됐을 때 아니고요. 반응이 완결된 거는 가가 됩니다. 디귿에서 가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전체 몰비는 2대 5이다. 가는 반응이 종결된 상태고 반응물은 1개 남고 생성물은 6개가 남으니까 1대 6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네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은 25도씨에서 A 수용액 가완화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용질의 질량비가 나왔는데 이 질량비는 몰수비라고 볼 수 있고 B는 실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에 존재하는 용질의 몰수를 2몰, 1몰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몰 농도의 B는 가 대 나가 1대 2니까 1대 2가 되도록 부피를 설정해주면 이 친구를 뭐 2리터라고 보고 이 친구를 0.5리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1대 2가 나와서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둘 다 B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값을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면 가의 몰 농도는 1몰 농도가 나오고 혼합한 용액의 몰 농도는 2.5리터 분의 3몰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는 결국에 2.5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5분의 6이 돼서 1.2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네요.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 나타나 있고요. 처음에 A가 1g 존재하고 있고 B를 점점점 넣는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를 Wg 넣었을 때 반응 후 실린더 속의 기체의 종류가 한 가지라고 봐서 이 한 가지는 C가 되는 거고 이 Wg을 집어 넣었을 때가 당량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량점은 반응 완결점이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려보고 처음에 A 1g이 들어있을 텐데 당연히 이 1g에 해당하는 부피가 존재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온도 압력 조건이 일정하다고만 나왔고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1g을 저희가 1몰이라고 설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여기에 있다고 치고 Wg까지
반응을 완결시키면 이 BWg은 당연히 B2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2몰을 집어넣는데 결국에 처음에는 1몰만 존재했다가 2몰을 집어넣음으로써 C가 2몰이 생성되기 때문에 처음에 1몰에서 2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로 증가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B를 더 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W를 똑같이 넣었다. 그러면 이만큼의 비율이 같을 텐데 Wg을 또 넣어서 2W가 됐다고 치면은 B를 2몰 더 넣었으니까 부피의 증가량은 이 길이의 2배가 돼서 이런 그래프 형태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보시면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고요. A의 상태는 지금 고체고 B와 C의 반응 계수는 B로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량의 B는 B 대 C가 1대 2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는 실험 1과 2에 대해서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A의 상태가 고체니까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질량 속에는 A는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알고 보면 당연한데 화학 반응식 문제를 풀 때 상태에 크게 집중을 안 하는 학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은 처음에 상태를 꼭 보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분자량의 B가 B 대 C가 1대 2인데 이것을 통해서 B와 C의 반응 질량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B가 B몰이 없어지고 C가 B몰이 생성되는데, 다시 말해서 B가 같은 몰수가 없어질 때 C가 같은 몰수가 생성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응 질량비 B 대 C는 1대 2가 되고 분자량 B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실험 1과 2에 대해서 한계 반응물을 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 실험 1에서 한계 반응물이 A가 된다면 지금 전체 기체의 질량 속에, 그러니까 X 그램 속에 C가 이미 EW보다 크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B와 C가 반응 질량비가 1대 2였는데 지금 B의 질량이 W인데 한계 반응물이 아니라면 C는 EW보다 생성이 안 됐어야 되는데 A가 한계 반응물이 됐다고 하니까 C는 EW보다 크게 됩니다. 이 점에서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한계 반응물은 A가 아니라 B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화학 반응식을 세우게 되면 EW가 존재하고 W가 존재할 때 W가 한계 반응물이 돼서 W가 반응할 때 EW가 생성이 돼서 EW 0, 그리고 A도 W가 반응하고 W가 남습니다. 따라서 반응 질량비는 WW, EW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험 2를 이제 보시면 전체 기체의 질량이 1.5x인데 실험 1에서 x가 2w가 되기 때문에 1.5x는 3w가 됩니다. 자, 그럼 1번의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됐는데, 자, 이제 2번을 풀어보시면 전체 기체의 질량이 3w가 됐을 때 만약에 B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전체 기체의 질량이 3w가 됐다는 건 이 친구가 1.5w라는 겁니다. 자, 근데 반응 질량비가 W 대 W였기 때문에 A의 질량이 1.5W보다는 컸어야 되는데 현재 W이기 때문에 실험 2에서 한계의 반응물은 B가 아니라 A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화학 반응식을 써주면 결국에 W가 다 반응한 거니까 반응 질량비에 의해서 WW, EW 적어주면 총 전체 기체가 3W니까 지금 남는 B가 W가 되는 것이고 처음에 Y는 EW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면 X는 EW였고 Y도 EW였으니까 정답은 1이 돼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8번 보겠습니다. 8번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때 모형이 나와 있고 모형은 각각 AXg, BYg, 그리고 AXg, B3Yg이 반응한 것입니다. 자, 이 앞에 있는 것을 1번 실험, 뒤에 있는 것을 2번 실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형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게 별 모양인데 따라서 별이 C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른쪽에서는 별이 2개 생성되었지만 왼쪽에서는 별이 4개 생성되었습니다. 자, 그 말은 1번 실험에서 A가 Xg으로 고정이고 2번 실험에서도 X가 그대로인데 B의 양만 Y에서 3Y로 늘었고 총 3배 더 많은 양을 집어넣어줬을 때 C가 더 많이 생성된 거니까 왼쪽이 2번 실험이 되고 오른쪽이 1번 실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을 바탕으로 화학 반응식을 세워보면 1번 실험에서는 C가 2개 생성된 거고 B는 다 반응한 거고 A는 3개 남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실험을 써보면 2번 실험에서는 이 검은색 동그라미가 지금 1번에 의해서 A가 되는데 자동적으로 B는 색칠 안 된 동그라미고요. 1번에서 2번으로 넘어올 때 반응이 한 번 더 진행된 건데 왜냐면 C가 2배 됐으니까요. 존재했던 A가 3개가 다 사라졌으니까 3이 반응인 B가 됩니다. 그래서 여긴 0이고요. 여긴 4가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존재했던 A는 6이 되고 여기는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남고 B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 B는 미지수를 써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존재했던 B의 양을 T라고 두겠습니다. T. 뭐 여기는 6이니까 써주고요. 여기 3T 넣고 2T 반응했다. 그러면은 1이 T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B, C의 값이 3, 1, 2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A 1.5x 그리고 B 2y를 실린더에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모형을 구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실험 1에서 A xg은 검은색 동그라미가 6개고 B y g은 색칠 안 된 동그라미가 1개였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통해서 1.5x가 A가 되면 이 친구는 검은색 동그라미가 9개였던 거고 흰색 동그라미 2yg이니까 이 친구는 2개 있는 겁니다. 이 실험을 3번이라고 해두고 3번 실험에 화학 반응식을 써주면 3A 플러스 B가 2C가 되는 반응이고 처음에 A가 9개, B가 2개. 그럼 반응을 해주면 2개, 6개, 4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4개, 3개. 별이 4개, 색칠된 동그라미가 3개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네요. 이거 화학 반응식도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9번 보시면은 A,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 밑에 나와 있고요. 분자량의 B는 A 대 C가 4대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화학 반응식이 완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응 질량비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반응 질량비를 구한 이유는 실험 1과 2에서 질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분자량의 B가 4대 5는 다시 말해서 4W 대 5W라고 쓸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반응을 할 때 EA가 반응하니까 8W가 반응하고 생성되는 건 10W가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B는 2W가 되고 따라서 분자량은 A가 4W라고 친다면 B는 2W, C는 5W가 되는 겁니다. 분자량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반응 전에 실험 1과 실험 2가 나와 있습니다. 실험 1을 오른쪽에다 써보겠습니다. 2W, 3W 그리고 실험 2에서 EA, B, C 4W, W. 자, 반응 질량비를 여기서 구했기 때문에 다시 써주면 4W, W, 5W가 됩니다. 자,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 2W가 반응하고 0.5W가 반응하고 생성되는 건 2.5W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 1은 완결이 되고요. 실험 2는 4W 반응하고 W 반응하고 5W가 생성돼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반응 후에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밀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부피라는 것을 몰수로 바꿔서 전체 몰수분의 질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중요한 게 실험 1에서 전체 질량이 5W가 되고 실험 2에서도 5W가 됩니다. 그럼 질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밀도는 전체 몰수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몰수만 알면 되는 건데, 분자량 B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이 분자량 B를 통해서 몰수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실험 1에서 2.5W는 4분의 5몰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C2.5W는 2분의 1몰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하게 되면 4분의 7몰이고요. 실험 1에서 말하는 기체의 밀도 D는 결국에 7분의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 2에서 5W는 1몰이고요. 전체 밀도 X는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7분의 4를 D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X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당연히 4분의 7D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보시면은 H2와 O2가 반응해서 H2가 생성되는 화학 반식이 나와 있고요. 실험 과정에서 용기, 실린더, 용기가 다음과 같이 장치되어 있고 나와 다해서 A와 B를 각각 열고 반응을 완결시키는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1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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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atm 모든 기체가 존재하는 압력이 똑같고요. 문제 마지막에 온도도 일정하다고 나왔으니까 다시 말해서 부피 B가 몰수 B가 됩니다. 여기서 B는 실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하기 나름이라고 했고 따라서 H2 1리터를 1몰이라고 보고요. O2 1리터를 1몰이라고 보고 O2 1리터 1몰, H2 2리터를 2몰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나와 다의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시켜주면 나에는 1몰 1몰 따라서 반응은 1과 0.5, 1이 반응해서 다음과 같이 반응이 완결될 거고요. 다에서도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식을 완결시켜주면 H2가 2몰, 1몰 반응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완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나에서 1.5몰이 생성된 거고 다에서는 2몰이 생성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기체는 더해서 3.5몰이 됐는데 이 3.5몰이 들어가야 되는 부피를 보시게 되면 여기 지우겠습니다. 보시면 1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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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리터가 돼서 전체 기체가 들어가야 되는 부피는 5리터가 되고 전체 기체의 몰수는 3.5몰이니까 따라서 1리터에 기체는 0.7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보시게 되면 용기 2에는 2리터이기 때문에 1.4몰이 들어가야 되는데 H2O 밖에 없기 때문에 H2O 1.4몰이라고 보시면 되고 용기 1에는 0.7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나에서 H2O는 1몰이고 O2는 0.5몰이 있었으니까 전체 기체에 대해서 H2O는 3분의 2만큼 있는 거니까 0.7에다가 3분의 2를 곱하신 게 용기 1에 존재하는 H2O의 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0.7 곱하기 3분의 2분의 1.4가 돼서 계산하시면 3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네요.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보시면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인데요. 이때 A와 B와 C는 미지수로 설정되어 있고 반응 계수기 때문에 자연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 1과 2에서 용기 속의 기체의 몰수 B가 나와 있는데요. 이 B는 실제 값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실험 2에 있는 이 5대 1이라는 숫자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5와 1을 실제 몰수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AA 더하기 BB, CC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해주고요. 처음에 5몰, 1몰이 있다고 해주고 반응을 할 때 지금 이 반응비가 A 대 B 대 C인데 자연수라고 했고 그럼 결국에 한계 반응물은 B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C가 얼마나 생성되는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C를 찾아줘야 되는데 1로 생성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것도 1이어야 되기 때문에 A는 3몰이 반응했어야 되고 지금 A 대 B 대 C가 4대 1대 1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1번 식에다 적용을 해보면요. 4A 더하기 B가 C가 된다. 그래서 4몰, 1몰, 1몰이 반응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몰이 생성됐으니까 반응물도 1몰이 남아야 되는데요. 자, 이때 반응 전에 A 대 B가 1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가 지금 다 반응했다고 치면 4몰, 4몰이 돼서 0과 3몰이 남습니다. 자, 여기서 한계 반응물을 왜 A라고 했냐면 B가 되면 아예 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B가 다 했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니까 A가 다 반응했다고 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반응물 대 생성물이 반응 후에 3대 1이 나오니까 여기서 잘못된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2번에서 처음에 4대 1대 1이라는 식을 만들어냈는데 여기까지 다시 와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B가 한계 반응물이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C가 1몰이 생성된 게 아니니까 이 C 값에 대해서 이 친구는 자연수라고 했고 1이 아니니까 2를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를 해보면 2가 남아야 되고 3이 다 반응했으니까 이것을 이용하면 이렇게 돼서 A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했으니까 A가 한계 반응물이 돼서 이렇게 1대1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A 대 B 대 C, A, B, C는 각각 3, 1, 2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계 반응물을 찾을 때 사실 맨 처음부터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반응 전에 1대1을 5대5라고 해두시고 실험 1과 2를 비교를 해보시면 실험 1에서 B로 갈 때 B의 양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물 대 생성물이 1대1로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걸 봤을 때 실험 1에서는 A가 한계 반응물이고 B가 실험 2에서 한계 반응물이다. 이것도 여기서 알고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B, C가 이렇게 미지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미지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서 바로 문제를 푸셔도 좋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까 5대 1에서 제가 실제 몰수라고 두고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이 과정 그리고 몰 B가 실제와 다르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이 풀이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표를 하나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고요. 이때 C의 개수인 C는 미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Xg 들어있는 실린더에 B의 질량을 달리해서 넣고 반응을 완결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는 밀도가 나와 있고 분자량의 B가 A 대 C는 7대 11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보시면 밀도가 상대값이니까 실제 값이랑 다르다고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1g에서 2.5g 그러니까 1.5g을 추가했을 때 밀도도 1.5가 늘어나고 또 1.5를 추가했을 때 밀도가 1.5가 늘어난다. 자, 그러면 B를 넣기 전에는 0이라고 하고
밀도는 당연히 7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질량의 추가값이 밀도랑 똑같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밀도라는 값을 살펴보시게 되면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이 늘어나지만 밀도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값이 일정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이 부피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B를 추가해주는 상황인데 부피가 일정하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완결 전까지는 A가 있는 곳에 B를 넣어줘도 B는 어차피 사라지니까 의미가 없지만 A가 사라지는 만큼 C가 생성이 될 텐데 다시 말해서 사라지는 것과 생성되는 것의 몰수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C는 A와 같은 개수인 2가 되겠습니다. 개수를 완성했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켜주면 이렇게 되고 A와 C의 개수가 2로 동일하기 때문에 분자량 B를 써주게 되면 B는 4가 반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대 4대 11이라는 반응 질량 B를 찾은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분자량 B를 구해보면 A 대 B 대 C는 7대 8대 1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옳은 것을 고르라 했고 기억에서 C는 2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에서 X는 7이다. X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X값은 지금 보시면 여기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B를 넣기 전에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7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B를 추가할 때 부피는 계속 일정하면서 질량만 증가해서 밀도가 증가해 왔는데 B를 4 넣었을 때 11이 된다는 것은 부피가 일정하고 질량이 추가되고 결국에 이 7과 11, A와 C의 분자량 B가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이 곳에서 C만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처음에 존재했던 A의 질량인 X는 7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Y는 12다. 이거는 여기 왼쪽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Y가 집어넣었을 때 문제를 풀기 위해서 화학 방정식을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처음에 7g이 존재하고 Yg을 넣어줬다.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반응 질량비에 의해서 7, 4, 11에 대해서 반응이 되고 B가 남기 때문에 Y-4g이 남고 11g이 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밀도를 구해야 되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지금 상대값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0, 7 이것에 해당하는 것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밀도가 7인데 질량이 지금 7g입니다. 그 말은 얘가 해당하는 게 1몰인데 1몰 부피만큼 나눠준 건데 그대로 밀도가 7이 됐다는 건 결국에 분모에 들어오는 건 1몰 부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몰수가 분모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다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전체 질량은 Y 플러스 7이 되고 부피는 몰수를 구하면 되니까 C가 현재 11이니까 1몰 더하고 Y-4는 B의 몰수를 구해야 되니까 8분의 Y-4를 해주시면 이 값이 9.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Y는 12가 나오고요. 디귿은 맞는 내용이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3강 마무리했고요. 열공하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